선물 거래는 죽어야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면야 평생 해볼 만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거의 마이너스 계좌입니다. 고통과 지옥을 겪으면서도 떠나질 못합니다. 탈출에 성공하신 분도 계시긴 할 겁니다. 어디에선가 그 누군가는 말이죠. 한번 시작한 이상 끊기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동안 날려버린 돈이 아까워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돈을 찾기 전에 어떻게 그만둘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실수만 바로잡으면, 더 나은 기법으로 거래하면 다시 좋은 날이 오리라는 희망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절망은 커져만 갑니다. 희망과 자신감도 메말라 갑니다. 많이 고민해봤지만 오로지 손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해가 될 만한 사물과 환경, 자극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거래를 그만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선물 거래가 나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을 텐데 왜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수익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 기쁨보다 좌절을 훨씬 더 많이 겪었을 텐데 어떻게 수익에 중독이 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수익의 크기와 빈도가 아니라 선물 매매로 얻는 수익의 성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외 선물에 많은 종목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크고 가장 많이 거래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나스닥입니다. 본장이 열리면 본격적인 몸부림이 시작이 되죠. 상황에 따라 100대 구간을 움직이는 시간은 몇 분 또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일입니다. 진입하자마자 손절과 익절을 걸어놓고 휴대폰을 찾아 이리저리 고개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청산됐다는 알림이 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익절이긴 했습니다. 백틱 수익에 한 10초 정도 걸렸을 겁니다. 달러 환율 고려해서 백틱이면 6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냥 60만원이라고 치겠습니다. 10초에 60만원, 1분이면 360만원, 1시간이면 2억 1600만원입니다. 타이밍만 적절하면 선물 트레이더는 순간적으로 시급 2억 원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비유가 과장됐다는 거 압니다. 저는 매매로 얻는 수익의 성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목과 손가락의 근육을 이용한 한두 번의 클릭만으로 세상 모든 피땀 어린 노동의 값어치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릴 만큼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것도 몇 분에서 짧게는 몇십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게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세상이 내 것 같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 매여있는 내 모습이 바보 같습니다. 그 맛이 너무 달콤해 잊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경험자들은 거래 횟수를 줄이랍니다. 어차피 버티면 제자리로 돌아올 텐데 손절하랍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쉽게 버는 돈 맛에 그런 조언들이 귀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나는 시작한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돈 버는 게 어렵지가 않다. 소질이 있나 보다. 자만에 빠집니다. 손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얼마나 못났으면 저럴까 속으로 마음껏 비웃습니다. 시답지 않은 몇 번의 수익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모두 자기 실력이고 노력의 결과라 착각합니다. 소름 돋도록 짜릿한 그 느낌이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언젠가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수익은 성급하게 자르고 손실은 버티고 나도 모르게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벌어놓은 수익금은 진작에 녹아버렸고 내 피 같은 자본금마저 깔아먹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계속하자니 자신감은 바닥이고 멈추자니 그동안 갈아 넣었던 돈과 시간이 아깝습니다. 공포와 본전 생각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다 끝내 본전 심리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큼 빠른 복구를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3개월 만에 1억을 손실봤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수차례 다시 도전을 해봤지만 자본과 멘탈이 고갈돼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중단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시 1억을 모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궁금해집니다. 굳이 계산기를 튕겨보지 않아도 자신의 본업만으로 그 돈을 다시 찾아오기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까먹는 건 3개월인데 버는 건 몇 년이라니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고 허탈합니다. 그 사람은 예전 기억을 꺼내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늘 지기만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많이 잃기도 했지만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경력과 상관없이 승리와 패배를 반복합니다. 거래 결과의 합계가 마이너스라 힘든 것 뿐입니다. 희망의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하루 1000만원 손실보다 1시간 만에 500만원 벌었던 기억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한 달을 고생해 가져가는 대부분의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짧은 시간 내에 벌었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같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몇 년이 아니라 몇 달만 해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자신감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금단 현상으로 해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준비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결과에서만 희망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히 따지자면 벌었던 돈의 크기 그 자체보다 그만한 돈을 벌어들이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그 간편함에 중독이 된 겁니다. 방향만 맞으면 500만원쯤이야. 가게학으로 클릭 2번이면 끝납니다.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커피 마시며 편안하게 말이죠. 결국 이 사람은 다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선물로 발생되는 이익이 쉽게 버는 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고점에 팔아 저점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실현한다. 이 단순한 행동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지, 욕심과 공포에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해야 하는지, 안정이라는 걸 찾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치가 누적되어야 하는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게 버는 듯한 돈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의도치 않은 수익에 너무 심취하지 마십시오. 대가 없이 받았다면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되돌려줘야 되고, 받은 것만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피와 살까지 얹어서 갚아야 될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살다 보면 예상 밖의 상황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파생시장은 서프라이즈를 누리기에는 너무 살벌한 세상입니다. 살만하다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